안녕하십니까. 정보처리 실기 강사 권우석입니다. 자, 알고리즘 초급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초급 유형의 문제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초급 유형의 문제들은 실제 기출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초급 유형을 통해서 알고리즘과 순서도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고요. 기출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급은 이제 앞으로 한 몇 개 강의가 더 남았고요. 그래서 곧 이제 초급 유형의 강의는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그 이후부터는 기사 기출 문제 그리고 산업기사 기출 문제를 나누어서 기출 문제, 실제 출제되는 문제들을 다루어서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모두 만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재밌는 문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 2, 4, 7, 11. 자, 각 항의 값이 자,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숫자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합계를 구할 때는 각 항의 변수들이 가지는 규칙, 그리고 합을 구하는 규칙, 자, 그것을 구해서 순서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i는 i 플러스 1, 자, sum은 sum 플러스 i, 이런 식으로 해서 변수의 규칙을 이끌어내고요. 순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항에 이제 값이 1씩 증가되더라 라고 했을 때는 i는 i 플러스 1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문제도 각 항의 차이값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 2 사이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1이죠. 자, 2와 4 사이는 2가 되고요. 4와 7 사이는 3이 되고요. 7과 11 사이는 4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은요, 항상 일정한 값이 증가가 되는 거였어요. 짝수라면은 2씩 증가가 되는 거고요. 1씩 증가된다라면 1 플러스 1을 하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요, 일정한 값으로 증가되는 것이 아니죠. 자, 하지만은 이 문제를 또 쉽게 풀 수 있는 이유가 증가된 값들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여기 0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자, 0에서 1로 1 증가되었죠. 자, 1에서 2로 1 증가되었습니다. 자, 2에서 3, 1 증가되었고요. 3에서 4, 1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위쪽에 이 증가치에 대한 변수를 또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기존의 방식에서, 변수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규칙을 만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차는요, 금방 말씀드렸던 숫자, 이제 합계 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덧셈과 뺄셈이 교차되는 부분. 자, 이것은 스위칭 변수나 모두 함수 이용하면 될 거고요. 자, 1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10 더하기 15. 자, 이것은 어떻게 풀이하는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덧셈과 뺄셈이 교차되는 부분. 자, 항상 덧셈과 뺄셈이 교차될 때는 스위칭 변수라든지 모두 함수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숫자가 좀 특이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보시기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자, 괄호를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계산을 해 보시면은, 자, 이런 숫자들이 나열된 거잖아요. 그죠? 자, 위에 있는 문제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물론 부호가 조금 차이가 나서 그렇지, 일단 규칙, 순서대로 만드는 규칙, 핵심이 되는 부분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들의 그 나열 상태가 조금 다르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존의 어떤 패턴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11 이런 식으로 해서 10번째 항까지 합계를 구하는 순서도를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 풀이했던 문제들은 각 항을 나타내는 n이란 변수, 그리고 합계를 나타내는 h란 변수만 있으면 쉽게 구했죠. 하지만 이 문제는요, 규칙을 잘 따져보니까 n이라는 변수가 단순히 n은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처럼 상수값을 이용을 해서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규칙을 가지는 변수를 이용해서 증가가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k라는 증가치를 나타내는 변수가 또 필요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1, 2, 4, 7, 11 이런 식으로 각 항의 값이 바뀝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데 이제 증가치를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자, 1씩 증가가 된다라면은 n은 n 플러스 1 하면 돼요. 그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플러스 2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규칙이라고 둘 수가 없어요. 자,
이 값이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수값을 주시면 안 되고요. 변수값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증가치를 K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수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1이 되고 어떨 때는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K라는 것도 규칙을 찾아줘야 되겠죠. 자, K를 이제 쭉 분석을 해보니까 자, 이게 뭐 0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0에서 1이 증가되고 또 1 증가되고 1 증가되고 1 증가되고 그래서 K는 K 플러스 1이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H는 H 플러스 N 그대로 규칙을 가지고 있죠. 뭐 합계 구하는 거야. 첫 번째 항은 1이 되고 두 번째 항까지 합은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을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항은 지금까지 구한 합에다가 세 번째 항을 누적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합을 구하는 어떤 처리문은 바뀌지 않는데 각 항을 나타내는 n이라는 변수의 규칙이 더해주는 값이 상수값이 아니라 상수란 것은 정해진 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이나 2 이런 값들을 상수라고 얘기를 하죠. 상수값이 아니라 변수들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는 항상 규칙을 또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수가 K는 K 플러스 1이라는 처리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처리문을 일단 이렇게 이끌어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10번째 항까지의 합계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반복 구조 들어가 줘야겠죠. 반복이 돼야 됩니다. 반복 구조는요, 보통 뭐 n을 이용을 한다라면은 10번째 항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맞습니까? n을 1씩 증가시키면서 여기에 반복할 내용을 여기다 넣었었죠. 그래서 1씩 증가시켜서 계속 반복시키면서 n이 10보다 작으냐라고 조금 판단했었습니다. 자, 물론 이런 구조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부등호의 방향이라든지 숫자가 꼭 10이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10번째 항이라면 이렇게 반복 구조를 만들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 n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n은 일씩 상수값으로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K값으로 증가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N을 이용을 해서 딱 10번만 반복시키기가 어려워요. 숫자들이 나열된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N을 이용하지 않고요. 우리가 예측하기 편한 K라는 변수를 이용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K는 일씩 증가되잖아요. 그죠? 상수값을 이용해서 증가되기 때문에 K라는 변수를 이용을 해서 자, 여기도 K, 여기도 K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0이 맞을까요? 10이 맞겠습니까? 10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자, K가 여기 0값을 가지는 이 위치가 뭐예요? 이게 0번째 위치 맞습니까? 자, 이것은 첫 번째 항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항의 위치가 0이고요. 그러면은 10번째 항의 위치는 K값은 얼마가 될까요? 0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K는 9값을 가질 때까지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이 아니고요. 9라고 입력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이렇게 애매한 부분들은 디버깅하면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디버깅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한 거고요. 자, 순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는 K는 0, N은 1, H는 1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뭐예요? 이게 첫 번째 항이죠. 첫 번째 항에 값이 1이 되고 첫 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예요? 1이죠. 자, 그런데 증가치는 여기서부터 1이잖아요. 이 부분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K는 0, N은 1, 그리고 H 합은 1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0번째 항이 아니라 첫 번째 항이에요. 그죠? 항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K는 9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준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자, 이 처리문하고 이 조건문에 의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을 하면서 N을 구하고 H를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H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H를 출력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항까지 한번 디버깅을 해볼게요. 그럼 9를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요? 다섯 번째 항이라면은 4로 바꿔줘야겠죠. 자, 10번째가 9가 되기 때문에 다섯 번째라면 1을 줄여서 4라고 입력하는 게 맞을 겁니다.
다 구하게 되면 25가 나와줘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K는 0이 되고, N은 1, H는 1이죠. 자, 초기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반복되는 것은 초기화 다음부터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입력이 되고, 자, 출력이 되고, 처리 부분이죠. 자, 그 다음 K는 1 증가되고요. N은 이제 K만큼 증가가 됩니다. 자, H는 N만큼 증가가 또 되죠. 자, K가 4보다 작으냐? K가 현재 1입니다. 그래서 yes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을 하죠. 그럼 이렇게, 자,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H가 이제 25라는 값을 여기서 만들어내게 될 거고, 그리고 K는 4가 되기 때문에 K가 4보다 작으냐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만일 여러분들이 이거 5라고 잘못 입력을 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더 반복이 되면서 H 값은 더 증가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딱 여기까지죠. 자, 이 값이 출력이 되도록 하려면은 여기서 노로 분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H가 출력되면은 최종 값인 25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항상 변수는요, 하나의 값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H값이 1이고, 그 다음 3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전 1값은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지워져 나가면서 제일 마지막에 저장된 값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화면 멈추시고 한번 풀이해 보십시오. 자, 이 문제는 덧셈과 뺄셈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스위칭 변수를 이용하는 그런 순서도가 되겠습니다. 자, 순서도 크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입력 단계가 되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처리 단계가 되고, 이 부분이 이제 출력 단계죠. 자, 입력 단계에서 이제 초기화가 이루어졌는데 0, 1, 1로 초기화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첫 번째 항을 가지고 일단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그 이후부터는 두 번째 항이 계산이 될 거예요. 자, 그것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첫 번째 항에서 플러스가 되었고요. 두 번째 항에서는 마이너스죠. 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스위칭 변수 이 조건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먼저 보내줘야 됩니다. 자, 여기 스위칭 변수 얼마 값이 들어갑니까? 이것만 봐서는 알 수 없죠. 자, 알 수 없는데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항을 가지고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두 번째 항을 계산을 해줘야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합을 구할 때 합을 구하는 처리문이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항을 구할 때는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일단 지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이 처리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칭 변수가 0이냐라고 판단했을 때 yes란 얘기는 초기값을 얼마 줘야겠습니까? 0으로 줘야겠죠. 그래야만 이 조건문을 만났을 때 첫 번째 yes로 분기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에서 이제 다시 1로 바뀌면서 다음에는 이렇게 no로 분기되면서 이것은 h 플러스 n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분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K는 어떻게 됩니까? K는 K 플러스 1. 자, 이 처리문하고 짝꿍으로 같이 나오는 것은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조건문이죠. 10번째 항이라면 일단 9라고 값을 넣어서 디버깅 하시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N은 어떻게 됩니까? N은 상수값으로 해서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K만큼 증가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기존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 응용한 겁니다. 자, 디버깅을 생략하겠습니다. 교재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꼭 디버깅 하셔야 됩니다. 자, 화면 멈추시고 풀어보십시오. 문제는 같은데 이 문제는 모두 함수를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입력 단계, 그리고 처리 단계, 자, 이거 출력 단계죠. 자, 입력 단계에서 초기값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0, 1, 1로 초기화가 되었다는 것은 첫 번째 항의 값을 가지고 초기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항,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H는 H-N 방향으로 방향이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K는 K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자, 10번째 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항상 K가 증가되는 그 처리문 하고요. K를 이용하는 조건문은 같이 짝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I는 I 플러스 1을 하고
i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조건문을 주잖아요. 그죠? 반복 구조를 만들 때.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하나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n은 어떻게 됩니까? n은 여기 k 값이 증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증가가 되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뭐 잘 따라오실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죠. 자, k가 자, 디버깅 잠시 해보겠습니다. 0이 되고 n은 1이 되고 h는 1이죠. 자, k는 1 증가되었습니다. 자, n은 k만큼 증가되죠. 2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합을 구할 때 1-2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죠.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n을 계산할 수 있도록 현재 n 값이 이렇게 누적되어서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2라는 값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문을 만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조건문을 만나는데, 자, 모두 함수에서, 자, k를 2로 나눴을 때, k가 현재 얼마입니까? 1이죠. 2로 나누게 되면은, 이 모두 함수의 결과,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1이 되는 거죠. 자, 1은 0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로 분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3번에, h-n이 들어가야 됩니까? h+n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죠. h-n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 h를 구하는 이 결과값이 1-2가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반대로 4번은 h+n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넣고요. 디버깅 한번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디버깅 해서 제대로 값이 안 나오더라. 그러면 이 처리문을 또 순서 바꿔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차근차근 접근하시면 됩니다.